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내 심각한 이슈 두 가지를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앱슈타인 파일이 허리케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삼킨다. 슈퍼볼 배드 버니 중간에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인종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이스랑도 연결이 되죠. 먼저 앱슈타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앱슈타인 파일 중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슈림 칵테일입니다. 새우 칵테일이죠. 자, 그런데 앱슈타인이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린아이들, 이제 어린이들은 새우와 같다. 목을 떼내고 몸통은 이제 취하는 거죠. 자, 이런 끔찍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비유일 수 있는데 어쨌든 시각화하면은 끔찍스러운 상상이 들죠. 평소에 앱슈타인은 어린이를 새우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뭐 검은 새우의 냄새가 어쩌고 흰 새우가 어쩌고 이것은 뭐 우리가 봤을 때 인종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집단들, 저도 이제 정확한 실체를 아직 모르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이런 파일로 이제 시각화해서 생각을 하면은 무언가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명히 사진 속의 피해자들, 어린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린 갓난아기들, 이런 애들도 좀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 그런데 이런 것을 수사해야 되는 FBI 국장 캐시 파텔이죠. 캐시 파텔은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인신매매 증거가 없다. 일단 미성년자들이 성학대를 받았다. 이것은 증인도 있고 피해자도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딱 이것만 다루고 인신매매 정황이 없기 때문에 수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어린아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러고 나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미국이 이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미국인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하죠. 자, 여기 이제 이 큰 사진으로 확대하면 위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자애가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이미 피해 여성이 있습니다. 살아 있었는데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자, 빌 클린턴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은 대단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청문회를 사보타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것도 이야기를 하겠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기 비밀을 다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비밀을 다 밝히고 그 다음에 자폭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을 암시하고 미리 타협을 보자. 자, 어떤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빌 클린턴이 이번에 결심을 하고 모든 일을 다 밝히겠다. 자, 이런 작심을 하고 또 이제 카미카제 공격도 하는 겁니다.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 클린턴 부부 정말 악종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빌 클린턴이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기왕 밝힐 거 공개적으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자, 그러자 코머 위원장이 이제 화들짝 놀랐습니다. 앱슈타인 관련돼서 이제 진실을 추적하는 이 위원회죠. 이 코머 위원장이 자, 비밀리에 이렇게 이제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공개를 하자. 왜냐하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수습이 불가능하죠. 실시간으로 터져 나오면은 국민들은 당연히 실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원합니다만 코머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려고 했는데 빌 클린턴은 강경합니다. 실시간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이제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정보 장교죠. 이 사람이 네타냐후와 이제 그리고 제프리 앱슈타인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제프리 앱슈타인은 일종의 이제 모사드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을 트랩에 빠뜨리고 조종을 해왔다. 이런 것을 이제 고발합니다. 이 영상 지금 좀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메시 의원, 그리고 이제 칸나 의원이죠. 이 두 사람이 이 앱슈타인 관련되어서 무조건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이러고 나섰습니다. 자, 앱슈타인 파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 지금 질의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디 법무부, FBI 캐시 파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이스라엘 정보 장교가 앱슈타인은 이제 모사드 연결 스파이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거부하면은 네타냐후 측에서 이 트럼프 관련된 정보를 흘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토마스 메시 의원, 그리고 이 로 칸나 의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끝까지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 MTG 같은 경우는 파일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만 들었는데 메시와 칸나 그리고 위원장인 코먼은 검열되지 않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도 좀 보았고 그리고 어제도 봤습니다. 어제 보고 이제 6명의 추가적인 범죄자들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 칸나는 일본의 비공개 피해자들로부터 이 접촉 요청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고 이 폭탄성 정보를 이미 받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이 CNN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들이 허락한다면 직접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본디 법무부가 먼저 명단을 공개하기를 바란다. 일단 압박을 하고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공개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뢰는 빌 클린턴이죠. 빌 클린턴이 카미카제 특공대가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심각한 이슈입니다. 자, 그리고 메시 의원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일주일 안에 이제 폭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광대나 소모품에 불과한 정치인 그리고 IT 간판 CEO들 일론 머스크니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제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 여기에는 월가의 핵심 건물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전통 산업이 있습니다. 월마트라든가 이런데 자 이런 미국의 전통 산업의 배후에 있는 거대 주주들 이들도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이번 명단에 사실은 이런 거부들이 좀 빠진 겁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워낙 들락날락거렸기 때문에 이렇게 뽀록이 난 거죠. 자, 그리고 팔렌티어 피터 틸,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위험합니다. 일론 머스크 관련된 파일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토마스 메시어는 떨거지 음모론자가 아니다. MIT에서 전기공학 학사, 그리고 기계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90년대 GM에서 전기자동차 개발팀, 이 모델 이름이 갤럭시라고 합니다. 이거 개발하는데 이제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립을 해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기술, 자, 이 기술을 좀 포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기업을 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 진출하는데, MIT 석사까지 했기 때문에 증거 없이 떠드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토마스 메시어원을 축출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앱슈타인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 트럼프는 이제 베네수엘라 국가자산인 시트코를 빼앗아서 엘리엇 펀드 이제 폴 싱어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이 폴 싱어는 토마스 메시 축출 단체를 만들고 지금 자금을 일단 100만 불인지 100몇십만 불인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마스크도 이제 섬에 갔습니다. 제프리 앱슈타인에게 언제 갈 수 있다. 자, 이런 내용 올라오고 그리고 이 일론 마스크에게는 11살짜리가 붙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쨌든 진실은 밝혀내야 되죠. 자, 그리고 빌 게이츠 관련된 거. 자, 이 캐시 파텔이 미국을 조롱하고 의회에서 증언할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것은 부인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얘도 이제 캐시 파텔도 이제 허니팟에 빠져 있다. 허니트랩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마스 메시언 그리고 론 칸나 의원은 자, 추가적으로 이제 공범들을 밝히기 위해서 법무부 가서 직접 이제 이 검열되지 않은 파일도 뒤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제 추가적으로 6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있는 인물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이 술탄이죠. 그리고 밑에는 레슬리 웩스너. 자, 이 양반은 오하이오 주에 있는지 주이시 이 거부입니다. 미국의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 그리고 미국의 이제 목욕용품 가장 큰 목욕용품 만드는 이제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오하이오 주립대 가면은 웩스너 센터 이런 게 한 두 군데나 있습니다. 이 돈을 많이 벌어서 대학에도 기부하고 존경받는 인물인데 지금 한 88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프리 앱슈타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론 칸나나 이제 토마스 메시언이 발견해낸 것은 단순히 이 섬에 왔다 이런 명단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여기서 아이들을 학대한다거나 성적으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이 증거를 보고 그 명단을 이야기한 거죠. 즉 앞에 이제 일론 마스크 섬에 갔다 이것은 확인됐는데 무엇 때문에 갔는가 이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발견한 6명, 이 사람들은 실제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이 이제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에 가서 이 파일을 보고 나와서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6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칸나 의원이 좀 놀랄만한 발언을 했는데 영국의 이제 앤드류 왕자죠. 앤드류 왕자 관련되어서 찰스 황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황실이 위태롭다. 자, 이 미국 입장에서 영국 황실이 위태롭다. 이것은 상당히 좀 무례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이 뜻은
이 제프리 앱슈타인 관련되어서 영국 황실과 관련된 내용이 단순히 앤드류 왕자를 넘어선다는 거죠. 엄청나게 심각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지금 영국의 이제 내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앱슈타인 관련돼서. 그래서 뭐 키스타머가 물러난다 이런 루머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 황실이 위태롭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의 이제 웩스너입니다. 자, 그리고 제프리 앱슈타인. 자, 이것은 좀 놀랄만한 기사인데 이 황산, 뭐 아황산이라 부릅니까? 여러분들 브레이킹 배드 이런 데 보면은 뭐 시신이고 뭐고 뭐 증거물을 완전히 녹여 없애는 그런 물질 보셨을 겁니다. 자, 바로 이런 물질을 무려 330갤런을 샀습니다. 이 섬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생물학적인 증거물들 이것들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뭐 녹여 없앤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2018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무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6명의 명단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직 범죄를 특징할 수는 없지만은 가렸던 인물 그 명단들을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토마스 매시 의원은 이 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이제 많은 증거물을 보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법무부가 공개한 것, 이 테두리 안에서 지금 현재 자신은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자기 뒤에 지금 증인들이 있다, 피해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법무부를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들락날락 거릴 때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증거, 검열했던 것을 밝혀냅니다. 이것은 어제 밝혀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디 알렌 관련된 이제 추문도 있습니다. 뭐 우디 알렌이 이 개를 뭐 100년 동안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프리 앱슈타인이 개발했는데 뭐 여기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수양딸이자 부인이 이제 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디 알렌 관련돼서 제가 이제 이거 뭐 추문 이것은 뭐 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교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부장한 조카를 데리고 한인들이 하는 이제 한국식 이 디저트 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우디 알렌이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여자애들을 이제 뚫어지게 이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7년 전으로 이제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나중에 나오면서 이제 가게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영감이 자주 오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뭐 하나 시켜놓고 한국 여자애들, 아시안 여자애들 들어오면은 뒤에서 이제 뚫어져라 본다. 징그러워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장이 한국 교포에게 했습니다. 자, 이 앱슈타인 파일 관련되어서 막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것은 뭐 이제 현재까지는 좀 계속 기다려봐야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제 행정부가 이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인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기 이제 큰 의문이 있습니다. 뭐 두 개 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든 이제 전 세계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자주 이야기 들었던 이 서구 크로스 아틀란틱 대서양을 두고 미국과 서유럽 이 유로피안 백인 국가들의 백인 지배층들의 부패상 이것을 이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것과 동시에 이들이 특권 계층이 일종의 면책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특권층에 면죄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면책권이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미국의 일반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벌을 받지 않는가? 그리고 벌을 받지 않는 것을 그냥 뭐 딱 박아버립니다. 이제 더 뒤지지 마. 그리고 캐시파텔 같은 경우는 수사할 필요 없어. 그 증거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토마스 매시나 이제 이런 칸나 의원이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큰 건이 이제 터질 수가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인종 이슈를 좀 다루겠습니다. 아이스 때문에 심각해진 인종 이슈, 특히 이 라티노가 지금은 이제 화두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루이지애나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난번 대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15% 이제 이렇게 이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이 62 그리고 공화당은 38로 뒤집어졌죠. 하원의원 보궐선거인데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미국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량 이민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이 아이스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티노로 사냥하고 왜? 이민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리한 짓을 한다면은 자 이제 민주당이 득세를 한다. 이때는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민주당 패권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replacement immigration. 자 이제 교체 이민입니다. 끔찍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자민당이 싹쓸이하듯 미국에서 민주당이 싹쓸이를 이어가고 있다. 루이지애나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공화당이 이긴 지역들인데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텍사스, 루이지애나. 자, 무엇이 문제인가? 당연히 아이스가 문제죠. 라티노 사냥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지애나는 백인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 백인들도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쪽 지역은 이제 과거에 좀 프렌치계들이 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공 기질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아이스 이슈가 터지고 라티노들이 등을 돌리고 미국이 인종 문제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패하게 되면은 이 탄핵 그리고 민주당 20-30년 패권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민주당은 한 1억 5천 정도의 유색 인종을 1년에 1,000만 명씩 한 10몇 년 동안 받아들일 겁니다. 미국 인구 한 6억 되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백인 비율이 한 60몇 %다. 이게 30% 밑으로 이제 쪼그라들게 되겠죠. 자, 이제 어떤 특정 집단이 미국을 완전히 지배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높은 백인의 숫자 비율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리고 그들이 절대 우위의 지적 존재가 되어서 미국을 지배하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야, 무슨 황당한 헛소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망상, 이것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망상을 가지고 미국과 서유럽에서 일종의 이제 인종 교체 이민을 추진해 왔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끔찍스러운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합리적으로 이민을 통제하고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인종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 되죠. 인종 갈등을 야기한다. 그리고 라티노 유권자가 공화당을 버리게 된다. 이때 민주당 세상이 열리게 되고 바로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럼 라티노를 품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티노를 품는다는 뜻은 오래 살아온 라티노들에 대해서 마구잡이 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국경을 타이트하게 쪼우되 합리적으로 이민정책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라티노 사냥, 아이스의 라티노 사냥, 이것은 뭐 이대로 가서는 공화당은 반드시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슈퍼볼이 지금 도마에 올랐는데 이게 또 라티노와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자, 이제 배드버니, 이 친구는 이제 푸에르토리코 출신입니다. 주로 이제 이 스페니쉬로 된 노래를 부르죠. 자, 이 친구를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쿠바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자, 이렇게 뭐 공연을 했는데 슈퍼볼에서 이것은 라티노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NFL이 뭐 트럼프 진영이냐 민주당 진영이냐 뭐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내 라티노들의 심각한 민심 이것 때문에 이들을 긁어 모았죠.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고 있습니다. 일단 백인들은 황당하죠. 왜냐하면 슈퍼볼이 미식축구입니다. 미식축구는 백인과 흑인들의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미식축구 경기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소위 말하는 라티노 멕시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라티노, 히스패닉과 라티노로 좀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히스패닉도 특별히 이제 이 미식축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백인과 흑인들입니다. 주로 이제 백인들이죠. 자, 이들이 보고 있는데 스페인어로 된 노래가 이제 흘러나오니까 황당한 겁니다. 솔직히 백인 관객들 입장에서도 황당하죠. 자, 이제 정말 미국적인 축제입니다. 여기 갔는데 뜬금없이 별 상관도 없는 이제 라티노, 히스패닉들이죠. 사실은 이들이 나와서 뭐 스페인어로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애들이 좀 벙 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명만 좀 흔들고 있고 이러고 있죠. 배드버니는 유명한 가수긴 한데 이런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라티노에게도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방송 중에 좀 인종 구분을 타이트하게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자, 라티노, 그리고 히스패닉은 분명히 다릅니다. 히스패닉은 이제 스페니쉬 후예들이죠. 이 남미, 중남미에서 어떤 지배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질적으로 남부 유럽인, 자, 이제 유로피안 백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에 보면은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들은 라틴계가 아니다. 이들은 히스패닉 미국인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라티노들의 민심을 달랜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라티노들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 백인이야. 스페니쉬 직계 우리나라로 가면 지배층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정작 달래야 할 라티노는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라티노, 스페인 말을 하니까 이런 히스패닉 애들 갖다 드린 거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뭐 라틴계, 그리고 이제 멕시코 쪽도 있죠. 자, 이런 사람들 달랜다고 해놓고
자, 그들의 지배층 히스패닉들을 불러놓고 뭐 칠레, 우루과이, 뭐 쿠바 이런 애들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얘는 참 이러고 이제 떠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제 라티노들은 저기 우리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데 이제 엉뚱하게 이런 애들이 등장합니다. 히스패닉도 사실은 이제 푸에르토리코나 이런 데도 이제 야구에 미쳐 있습니다. 쿠바도 그렇죠. 그래서 이 야구장 가면은 사실 얘네들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축구는 이제 히스패닉, 라티노 다 좋아합니다. 마이애미 돌아다니면은 뭐 조그마한 애들 메시 티셔츠 주로 입고 다니죠. 뭐 최근에는 이제 손흥민이 티셔츠도 많이 입고 다니는데 라틴계, 히스패닉계 축구에 미쳐 있습니다. 축구 그리고 이제 야구, 미식 축구는 별 관심도 없죠. 자, 결국 이들을 이제 슈퍼볼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종 화합을 유도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라틴계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제 역풍을 불러일으킨 거죠.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겁니다. 백인들끼리 노는 데는 백인들끼리 놀고 또 이제 라틴계들이 축구 좋아하면은 여기 이제 축구 경기장에 또 얘네들 모이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